네, 2023년 9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안보 문제를 자주 다루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안보보다가도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쟁으로 대표되는 안보 문제는 거꾸로 얘기할게요. 안보의 대표인 전쟁은 100년 단위로 한 번씩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안전은 거의 매분, 매 시간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관, 국방부나 이런 것들이 NSC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안전을 다루는 우리는 행정안전부죠. 그 밑에 경찰이 있고 소방청이 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물론 NS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국민안전기관인 해양안전을 다루는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밑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는 NSC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전과 관련되고 재산과 관련된 게 굉장히 우리 산림자원인데 산림자원이 매년 봄철 산불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는 게 산림청인데 산림청은 지금 농축식품부인가요? 그 농림부 쪽에 있습니다. NSC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해서 산림청과 해경청을 행정안전부로 옮겨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산림청을 딱 쥐고 국내 안전을 책임지고 국방부 장관은 군을 갖고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국방을 책임지고 전체적인 안보는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NSC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우리 경찰이 지금 윤재욱 씨를 청장으로 임명하긴 했지만 참 속적이에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토대로 한 세력이 주력이거든요. 경찰의 간부들은 이동을 합니다. 근데 하급직일수록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토착화됩니다. 이거는 공무원들도 고급 공무원들은 계속 서울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하급직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토착 공무원이 돼서 현지와 유착이 일어나죠. 현지 정부에 빠삭한 건 좋은데 현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정보는 빨리 빼오는데 대처하는 거는 서로 얼굴이 아니까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여러 차례 교체가 되다 보니까 한 정권 때 충성하다 보면 다음 정권 때 날아가니까 어정쩡하게 합니다. 어정쩡하게. 이게 경찰이 약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안전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고 또 불법 시위에 대한 대처가 매우 약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희근 씨를 경찰청장에 임명하고 밀어붙여봤지만 경찰 밑바닥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경찰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법으로 가지고 요거는 너희가 해도 된다라고 해주면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윤재욱 국힘당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이죠. 근데 그는 경찰대학교 1기, 저랑 같이 대학을 들어간 학번에 해당되죠. 경찰대학교 들어갈 때 수석으로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윤재욱 씨랑 가까운 사람들하고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는데 주로 정보에서 했죠. 근데 그는 경찰대 1기를 수석 졸업해서 계속 별 3개까지 치안 정감까지는 가장 빠르게 올라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치안 총감이 되지 못했죠. 별 4개를 못 달았죠. 그래서 별 3개 달고 제대를 했고 그의 동기들이 나중에 뭐 해경청장, 경찰청장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윤재욱 씨가 지금 윤희근 후배인 경찰청장을 대신해서 경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재욱 씨는 경찰의 한동훈이다. 경찰의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한밤중이죠. 이때는 모든 시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집시법, 집시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집시법에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으면 10조에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 사이에는 시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이 한참 뭐 민주화 어쩌고 하던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2014년 헌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아무 때나 시위를 해도 되는 게 돼버리죠. 이 10조가 무효화 됐기 때문에. 근데 그 10조를 구체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시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입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이 만들어져서 이걸 다시 또 헌재에 갖고 가서 헌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무효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유효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만 경찰이 야간 시위를 막습니다. 아니, 민주주의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호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또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 예를 들면은 이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커퓨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인천공항보다 작지만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근데 거기 비행기가 계속 뜨고 24시간 뜨고 내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인천공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근데 왜 김포는 안 하느냐? 밤에 사람이 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인가를 커퓨가 우리말로 옮기면 통행금지입니다. CUR FEW인가?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도심지에 있는 공항이 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 인천 영종도하고 용료 사이에 바다를 메꿔가지고 만든 게 인천공항이잖아요. 거기는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만큼 소음이 싫어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위는 마음대로 하게 해놨어. 그래서 이제 윤재옥 씨가 총대를 메고 현재는 국회의원, 국힘당의 대표인데 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시위를 못한다라는 쪽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서 추진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본다는 거에서 저는 참 윤재옥 씨가 경찰을 잘 알고 경대 일기로서 경찰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경찰청이나 해야 되는데 경찰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집시법의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서울 시내 광화문에 가보면 참 시위가 너무 많잖아요. 시위가 많으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째려보고 이러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미안함을 갖고 자기 주장을 억울함을 위해서 나왔다 해야 되는데 내가 정의이고 너희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겁자야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 하는 직업적 민노총 등등에 있는 그 시위꾼들이 있죠. 한 40대로 30대로 보이는 건장한 친구들. 어느 그 기관에 어디 노가다 단체에 무슨 뭐 십장으로 돼 있으면서 봉급 타먹으면서 맨날 시위만 하는 사람들 많죠. 꾼들이에요, 꾼들. 건강하죠. 뭐 한판 붙으면 경찰도 좀 밀릴 것 같은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주 적대적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그 나이면 한참 밥벌어 먹고 살기 바빠야 되는데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성으로 떠들어대는데 그 소리도 제한한다. 이건 유럽 등 미국에서는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어느 시위를 할 때 이까지 오지 마시오 선을 거놨을 때 그걸 어기면은 벌금을 하는 것도 액수를 높이겠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저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민주당 세력들이 검수완박법을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시켜버렸죠. 수사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법률에 있는 등자를 이용해서 시행령을 확대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상당히 어떻게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죠. 정신하고는 안 맞지만 등자 하나를 이용해서 여지를 만들어서 검찰 수사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경찰은 꼼짝도 안 해요. 경찰청. 근데 윤재옥 의원이 집시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시행령도 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경찰도 불법 시위에 대해서 뭔가 움직일 수가 있고 법을 근거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랬으니 정당하다 방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재옥 씨를 경찰의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좀 지지를 해줘야죠. 제가 계속해서 좌동훈, 우희룡 잘한다. 그랬더니 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백선엽이 만주군 장교라서 친일파면은 외정 때 일본 공무원을 한 문재인의 아버지도 친일파냐라고 하는 탁 치고 나오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박민식 장관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가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 인민군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지은 사람을 위한 공원을 짓느냐고 일가를 했잖아요. 주춤주춤 하지 않습니까? 박민식. 그 다음에 박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무기 거래를 하는 북한 외국인들을 직접 제재를 하도록 하고 치고 나가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질서가 좀 잡혀나가죠. 그래서 경찰이 지금 어쩌나 그랬는데 윤재옥 대표가 나서 입법을 시도함으로 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지지를 밝히는 바입니다. 왜냐? 안보보다는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시위가 줄여야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위를 해서 내가 더 많이 손해보는 거 받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위로 인해서 날아가는 기회변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도 움직인다. 이제 좌동훈 우일용 체제가 좀 먼저 치고 나가니까 지금 김현숙처럼 비리비리한 여성부 장관은 날라갔잖아요. 진작 그래야죠. 그 다음에 탈핵정책 엉망으로 아직도 못했던 산자부 장관도 교체됐죠. 계속 바꿔야죠. 바꾸고 나면서 치고 나가야죠. 통일부 장관 지금 김명호 교수가 가가지고 뭐 통일부도 없애야 할 부서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나가도록 하고 지금 김규현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약하죠. 저는 거듭해서 국가정보원이 핀세트로 제거할 대상을 잡아주면 우리 특전사와 정보사에 있는 HID, UDU 부대를 이용해서 작전을 해야 됩니다. 불복을 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도 바뀌고 한반도 질서도 바뀌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혼자 미국에 가서 뭐 UN 회의 가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지지한다고 선언해줬습니다. 역시 뭔가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거죠. 사우디가 돈을 많이 풀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이면 지금 부산 공무원들은 뭐 외유나 즐기고 잼버리 유치해서 외유나 갔던 전북 공무원은 못지 않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 SK 최 회장이 이 사업을 맡았는데 지원하기로 했는데 뛰어야지. 옛날 올림픽 때 정주영 회장, 그 다음에 월드컵 때 이건희 회장만큼 뛰어야지. 최태원 회장이 쭈삣쭈삣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뛸 때 이게 누군가 치고 나서 잡아나갈 때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한동훈, 윤재옥이 안전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를 위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